네, 저는 미국 애틀란타 델타 항공 본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델타 항공에서 운영하는 델타 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인데요. 지금 보시는 거는 보잉 747-400 비행기의 모형을 그대로 이제 개조한 박물관의 일부입니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이제 비행기 내부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곳인데요. 그 옆에는 보잉 757 기종의 비행기도 전시되어 있고요. 보시다시피 지금 제 뒤편으로 이쪽으로 보이는 게 이제 델타 항공이 1941년에 처음으로 만든 경납고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이시는 게 1946년에 지어졌고 그 오른쪽에 조금 더 작은 건물이 1941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둘 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군용기의 경납고로도 쓰였던 이제 미국에서 역사 사적으로도 지정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군데를 델타 항공에서 이제 델타 뮤지엄이라는 이름의 박물관으로 개조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747-400 같은 경우는 뭐 현재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항공사가 있지만 델타 항공 같은 경우는 국제선에서는 모두 퇴역했고 현재는 국내선의 일부 노선에서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전시관으로 개조를 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실제 비행기 바닥의 모습을 이렇게 유리 바닥을 통해 갖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전보 제트기의 돌아가는 구성 모습이나 역사를 보여줍니다. 델타 항공은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보잉 747-400 기종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전에는 70년대에 딱 4년간 보잉 747 기종을 운영하고 외에는 이렇게 2층짜리 비행기는 한 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747 기종을 이제 들여왔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 2017년도인가에는 이제 인천 애틀란타 노선에도 이 보잉 747 기종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델타 뮤지엄에 처음 들어가면 딱 봐도 오래됐을 것 같은 비행기가 여러 대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중 들어가서 정면을 보면 천장에 이런 비행기가 매달려 있습니다. 델타 항공이라는 이름 대신에 허프달란드 더스터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델타 항공의 전신입니다. 이 허프달란드 더스터스라는 회사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인 1925년 미국 루이지애나주에 설립된 공중 농약 살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수석 곤충학자로 있던 코렛 울먼이라는 사람이 루이지애나 지역의 투자자들을 모아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데요. 그리고 루이지애나주 남쪽의 거대한 미시시피강 삼각주, 즉 미시시피 델타의 이름을 따서 델타 항공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울먼 회장은 지금까지도 델타 임직원들 사이에서 울리라는 별명과 함께 창업주로 존경받는 인물인데요. 인수 이듬해인 1929년부터 텍사스 달라스와 미시시피 잭슨을 잇는 첫 번째 여객 노선을 운행하기 시작합니다. 1934년부터는 우편 배송으로 화물업에 진출하면서 승승장구해 나가고 1941년 본사를 지금의 애틀란타로 옮긴 뒤 지금까지 같은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델타 항공은 그 미국의 대형 항공사 축에는 사실 끼지도 못하는 항공사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1970년 델타 항공의 노선도인데요. 노선이 대부분 미국 동남부에 집중돼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실 꽤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엄청난 M&A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먼저 1972년 놀트이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뉴욕과 보스턴 중심의 동북부 노선망을 갖추게 됐고요. 1987년에는 웨스턴 항공을 인수하면서 지금의 허브인 LA 중심의 서부 노선망을 확충하게 됩니다. 이때 델타 항공은 비로소 미국의 4대 항공사 중 하나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북서부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 등 방대한 태평양 횡단 노선망을 갖고 있던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마침내 명실상부 미국 최대 항공사 중 하나로 거듭납니다. 현재 델타 항공의 메인 허브 공항을 보면 이 같은 지난한 인수합병 역사가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델타의 미국 내 핵심 허브 공항은 애틀란타, 디트로이트, 미네아폴리스, 솔트레이크시티, LA, 뉴욕, 시애틀입니다. 이 중에서 미니애폴리스, 디트로이트, 시애틀은 노스웨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획득한 허브 공항이고요. LA와 솔트레이크시티는 웨스턴 항공, 뉴욕과 보스턴은 노스이스트 항공을 인수하면서 얻게 된 허브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게 하나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미국 외에도 해외 여러 곳에 인터내셔널 허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새로 추가한 공항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인천공항입니다. 델타는 2000년 대한항공과 함께 현재 세계 3대 항공 동맹체인 스카이팀을 만든 창립 멤버인데요. 한동안 델타항공은 한국 시장에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않았고 특히 스카이팀의 공동 창립 멤버인 대한항공과도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 같은 동맹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양사 간 노선 제휴도 뜸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대한항공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2017년 인천 애틀란타 노선을 취항하면서 한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2018년에는 대한항공과 태평양 횡단 노선에 대해서 노선은 물론 수익까지 공유하는 조인트벤처 협약을 맺더니 최근에는 아시아 태평양 허브 공항으로 인천공항을 지정하게 이릅니다. 원래 델타의 아태 허브는 도쿄 나리타 공항이었는데 나리타 공항에서 전면 철수하고 도쿄발 노선은 모두 나리타에서 하네다로 이전하더니 아태 허브의 지위는 인천으로 옮긴 거죠. 현재 델타항공은 인천에서 비아시아권 항공사 중에서 가장 많은 직항 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인데요. 현재 운항하고 있는 애틀란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미니애폴리스에 이어서 오는 6월에는 솔트레이크시티 직항 노선에도 취항합니다. 이 노선이 정식 취항하면 솔트레이크시티의 유일한 아시아 노선이자 델타의 인천발 5번째 노선이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델타항공 본사에 가서 피터 카터 대외협력부문 델타항공 사장을 만났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그래도 하네다 공항에서는 6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인천과 하네다 모두 델타의 허브인 게 맞냐? 라고 물었더니 카터 사장은 과거 도쿄를 허브로 삼았던 건 2010년에 합병한 노스웨스트 항공의 허브 공항을 승계받았기 때문이라면서 하네다발 노선이 많은 건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장 때문이지 허브 공항이어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천공항은 세계에서 환승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짧은 공항 중 하나라면서 조인트 벤처 파트너인 대한항공의 방대한 노선망을 활용하면 우리 고객을 원하는 목적지에 100% 보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인터뷰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있는 기사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델타항공은 지난 10일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144억 4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였던 141억 8천만 달러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도 1.85달러로 시장 전망치였던 1.75달러를 앞질렀습니다. 깜짝 실적에 시장은 크게 반응했습니다. 장중에는 델타 주가가 10% 넘게 급등했고 종가 기준으로도 전거래일 대비 9% 급등했습니다. 그런데 델타항공의 주가가 급등한 건 단순히 4분기의 실적이 좋아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올해 CES에서 스피어에서 기조연설을 했던 에드 바스티안 델타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 재무실적은 팬데믹 직전인 2019년은 물론 창사 10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특히 올해 전체 자유현금 흐름, 즉 FCF가 40억 달러를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18%나 늘어난 수치인데요. 올해 조정 주당 순이익도 7.35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델타항공은 프리미엄 여행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출장이 재개되면서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이상의 상위 클래스 좌석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4분기에만 프리미엄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 늘어난 5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일반석 매출은 같은 기간 2% 늘었는데 성장세가 훨씬 큰 거죠. 시총 1위 항공사의 깜짝 실적은 전반적인 항공주의 강세도 불러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유나이티드 항공 등 델타와 함께 빅3를 구성하는 항공사들의 주가도 10일에 각각 5% 안팎 상승했습니다. 델타 항공의 경우에는 지난해엔 악재도 많았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발 IT 대란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항공사기도 했고 지난 여름 파리올림픽의 스폰서 항공사로 파리올림픽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림픽이 예상외로 흥행에 참패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다른 항공사보다 더 좋은 연중 수익률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전망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델타항공은 2010년대 초반 저비용 항공사, 즉 LCC가 글로벌 항공업계의 지각 변동을 불러올 때부터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이 같은 전략은 2016년 현재의 CEO인
에드 바스티안이 취임하면서 강화됐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델타항공의 전략이 맞아 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항공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비행기 표를 단순히 많이 파는 것보다는 비싼 표를 꾸준히 사는 상용 여객 수요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출장을 많이 다니는 비즈니스맨들을 잡아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내선 시장이 작고 그나마 둘 있던 대형 항공사도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상황이지만 미국은 우선 국내선 수요가 엄청나고 대형 항공사 간 고객 확보 경쟁도 훨씬 치열합니다. 델타항공은 그래서 일찌감치 회원 대상 무료 와이파이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 그리고 라운지에도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원래 갖고 있던 델타 스카이클럽이라는 라운지 외에도 지난해부터는 허브공항의 차례로 델타 원 라운지라는 한 단계 더 높은 플래그십 라운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2025년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먼저 델타항공의 경우 현재 신규 항공기 인도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고요. 현재 미국의 항공시장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실제 지난 3분기 델타항공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 운송량은 4% 늘었지만 같은 기간 평균 수익률은 3% 줄었는데요. 특히 IT 대란 여파로 영업이익이 30%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힙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델타항공의 깜짝 실적 발표 이후에 델타항공이 팬데믹 이후 수익 창출의 비밀을 풀었다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서 노조 가입률을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블룸버그는 델타항공의 노조에 가입한 직원은 조종사뿐이고 승무원 등 나머지 직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이거는 노조가 관심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면서 다른 항공사의 노조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모든 직원의 급여를 인상하고 대신에 기계공, 승무원 등 직원 그룹 간의 대립적인 협상은 피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 급여의 10%에 달하는 큰 규모의 이익 공유 보너스가 달콤한 맛을 더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가 인터뷰했던 카터 사장도 통상 발렌타인데이쯤에 직원들에게 보너스가 지급된다면서 이때 델타항공을 타면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너스레를 떨어서 저도 인상에 굉장히 남았는데요. 이익을 공유해서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충성도를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부러운 마음도 들고 전형적인 미국 회사 같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실리콘밸리 나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저는 또 재밌는 소식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